모시겠습니다. 김광석 실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560년대 그려진 그림을 공유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미래 포럼이라는 이 자리에서 왜 1500년대 그려진 이 그림을 먼저 제시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그림은요,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미래포럼에서 2번째 기조연설을 맡아서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강한 주장은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 것이고 우리 한국은 또 우리 지역은 전라남도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든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성적표예요.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구나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한때 10%를 넘었던 잠재 성장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2%가 채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의 국가로 전락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을 뵙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한 가지가 제발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사. 올해 성장률 0.9냐 1.0이냐 1.01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5년 후 달라진 경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5년 후 잠재 성장률 자체를 아예 끌어올리는 그런 성장 정책을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심 담아서 당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안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을까?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여쭤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전략, 공약 뭐가 기억납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대부분이 코스피 5천을 기억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 5천 때문에 나머지 중요한 성장 전략들이 많은 대중들한테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장 도약 전략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AI 고속도로입니다.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소 추상적이죠. AI 고속도로는 뭐를 의미할까? 뭐를 깔겠다는 걸까요? 제가 지난 MWC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데이터 센터를 깔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자, 그러면 좀 좁혀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뭘까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관건은 HBM과 GPU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볍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GPU는 빨리 계산하는 아이예요. 빨리 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HBM은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AI 고속도로에 있고 AI 고속도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GPU 26만 장 확보는 한국 경제 성장 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사진을 제가 지금 꺼내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름이 각세종이에요. 각세종, 데이터 센터 이름입니다. 각세종은 네이버가 보유한 두 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축구장 41개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제가 퀴즈 한번 드릴까요? 이 각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모할까요? 인구 20만? 100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일산 고양시가 있죠, 여러분. 경기도에 고양시가 106만 명입니다. 인구가. 고양시의 가정용 전력 소모량보다 얘 하나가 더 커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AI 고속도로만 깔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도 같이 깔려야 된다. 사실 거기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장 도약 전략 안에, 다 공약 안에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서 말씀 주셨던 전남도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방향성도 우리 전남이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분산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 당국에게 제가 꼭 강조할 때는 재발 에너지에는 정치색이 없었으면 좋겠다. 원자력이 보수입니까? 원자력이 진보입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산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이순재 배우님의 그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눈물을 참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마지막 시상식 때 남겼던 말씀인데, 이순재 배우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받아야지 인기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연기는 연기로서 평가받는 것이고 인기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경제 산업은 경제 산업으로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야가 없는 것이라는 것까지 강조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계획도 재빨리 재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까지 강조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에이펙 정상회담 말미에 저도 KBS에서 그 해당 내용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GPU 26만 장 공급이라는 속보를 전해들고 앵커가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눈물을 참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잠재 성장률 하락 속에서, 그리고 정책 공약으로서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 보급, AI 고속도로 확보,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GPU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확보하면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을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참았었던 배경은 머릿속에 이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왜 한국에게 26만 장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을까? 한국도 GPU가 필요하지만 엔비디아도 한국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GPU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GPU가 없으면 AI가 없지만 한국이 없으면 AI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HBM이 없으면 AI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스스로 가져야 될 한 가지 이뤄낸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을 확보하고 있고 GPU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그게 어디로 쓰일까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으로 들어가요. 삼성전자의 PC에 들어가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IT 가전기기에 다 들어가요. 현대차가 만드는
로봇에 들어가요. 현대차의 자동차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이 되고 기존의 자동차가 AI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반 인프라가 뭡니까? 통신 인프라죠. 근데 SK텔레콤 세계 가장 먼저 5G 상용한 기업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전력 인프라까지 생각해 보면 AI 생태계, 엔비디아로서도 욕심나는 AI 동맹국 대상국인 것이다 라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PU 26만 장을 확보해서 뭐가 가능해지는가? 이제 공장 안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에서 관리합니다. 이제 빌딩 안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태블릿에서 관리해요. 자율주행차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태블릿 안에서 자동차를 주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다 피지컬 AI예요. 26년 성장 전략 방안 바로 피지컬 AI에 있다. 특히 엔비디아도 가져가고자 하는 26년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피지컬 AI에서 한 몫을 하겠다.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이게 뒤로 가볼까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에요. 공장을 공장 밖에서 매니지한다. 농장을 피서 가서 누워서 관리한다. 빌딩을 태블릿에서 관리한다. 이게 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이제 뭐 해먹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자동차 만들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PC 만들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협업 대상이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부터 외쳤던 거 모든 가전이 AI와 만난다.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냉장고가 스스로 계란이 부족하네? 자기가 스스로 주문해요. 최저가의 양질의 달걀을 저보다 냉장고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AI 더하기 냉장고, 피지컬 AI입니다.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더하기 AI, 자율주행차죠. 이미 현대차는 기계라고 분류하지도 않아요. 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AS 센터 가져가시면 그 정비사가 벤치 들고 옵니까? 태블릿 들고 옵니까? 태블릿 들고 와요. 소프트웨어 적결함이에요. 이제는 자동차도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대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피지컬 AI. 우리는 26년 피지컬 AI 영역에서 기회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밸류 체인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앞단에 말씀드렸었던 전력부터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그 밖에 여러 인프라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가 DX, 두 번째가 A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DX는 뭡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은행 거래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대면 거래 비중이 줄어요. 대신 인터넷 뱅킹으로 완전히 대체돼요. 이게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에요. 아날로그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디지털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증거입니다. 도소매 유통은 어때요? 이미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사람들도 많고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2030년엔 2040년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한마디로 지금까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AX는 또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진화할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게 아직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영업체든 고객이든 비용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전환이죠. 아날로그적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가 아날로그적으로 커피를 구매했다가 이제 디지털리 커피를 구매하는 방식, 키오스크 도입까지는 DX입니다. 근데 여기에 AX가 전개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봐요. 저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서 오랜 시간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당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카드를 따로 꺼내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DX까지 마무리된 키오스크가 AX까지 가미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더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키오스크 앞에 가면 뭐 하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동 결제입니다. 이미 이 사례는 제가 미래를 그림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례예요. 알리페이의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바로 AX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 AX는 더 강한 속도로 26년 전개될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라는 바다 안에 있는데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성장, 더 저성장, 그리고 더 저성장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 경제는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만 움직인다면, 올해 성장률에만 연연한다면 같이 저성장, 저성장, 저성장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래를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그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말 그만하세요. 달리할 것. 그동안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것. 어제의 숙제는 어제의 공식을 대입했지만 오늘 만난 숙제는 오늘의 새로운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 금붕어가 어떻게 하면 이 어항 안에서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그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어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아예 다른 어항으로 건너갈 고민을 하는 그런 금붕어가 돼야겠다. 우리가 이 미래 포럼의 자리에서 마주할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환경일 것이고 그 달라질 환경에 걸맞는 준비, 대응 필요하겠다. 강조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